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THW10 발표를 맡게 된 첫 번째 발표자 이명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장이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 말고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완전경쟁 시장, 두 번째 독점 시장, 세 번째 시장 실패, 네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 다섯 번째 가점 시장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완전경쟁 시장의 특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무수하게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상품이 변별력이 없고 차별점이 없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즉 진입장벽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시장의 기업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 추종자의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의 MC 커브와 ATC 커브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디맨드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딱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MC 커브와 만나는 점이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점으로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ATC 커브의 최저점이 가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ATC점과 가격의 차이 그리고 Q개의 수량만큼 이윤이 생기게 돼서 여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기업의 이윤이 되도록 됩니다. 네, 이 그래프에는 AVC라는 곡선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VC가 P보다 낮으면 균형 생산량만큼이라도 생산하면 가변 비용의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예로는 1년간 만약에 식당에서 임대를 하고 매일 운영비로 15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식당의 1인당 요금이 2만 원이고 하루에 10명의 손님만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아예 문을 닫으면 12달의 새값인 120만 원이 1년에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10명의 손님이라도 받으면 한 달에 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총 60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 편이 손해를 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점시장 발표를 맡게 된 남기웅입니다. 독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점이란 거의 대부분 혹은 모든 재화의 공급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한 개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형태를 뜻합니다. 산업의 정의에 따라 독점으로 볼 수도 있고 과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을 좁게 정의하면 독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시장에서 철도공사는 독점 공급자이지만 운수업으로 산업을 정의하면 대치제인 고속버스, 항공기 등이 있으므로 과점에 속합니다. 이처럼 이거를 규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이 독점인지 과점인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어떤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가격 탄력성을 보고 그 시장이 갖는 경쟁의 특성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히 큽니다. 즉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면 한 개의 상품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의 가격 탄력성보다 처럼 크지 않아서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을 분류합니다.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측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고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시장이 어떤 경쟁 형태를 보이느냐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독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 두 번째는 제도적 행정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먼저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요소의 독점적 소유, 광산과 토지와 같은 독점 소유는 상품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합니다.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기업의 산출량을 대폭 늘려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네, 이것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진입장벽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곡선은 이 Q1, Q2, Q3가 최소 효율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소 효율 규모는 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3가 이 최소 효율 규모가 가장 크고요. 따라서 AC3와 같은 이러한 곡선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출량 수준까지 평균 비용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경쟁 체제의 존립이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독점화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제한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 전화 혹은 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 행정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입니다. 정부가 특허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매권인데요.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독점 영업권 혹은 전매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가격 설정자로 행동하므로 완전 경쟁 기업과 달리 가격 차별이 가능합니다. 독점자는 수요 곡선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생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하향의 수요 곡선인데요.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므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즉,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격과 판매량을 모두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압력의 부재입니다. 독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경쟁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장 실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홍서관입니다. 네, 시장 실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란 애덤 스미스가 최초로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론이 일정 부분 틀렸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입니다. 정의하자면 아무런 외부 간섭 없이 시장 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실패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 두 번째는 불안정한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효과,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데요. 예로 들면은 국방이라든가 가루 등 그리고 GPS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의 유형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두 번째 경우, 그리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늘어나는 형태, 그리고 네 번째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그 생산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게 있는데요. 그 단통법이란 고가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압 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통사는 홈페이지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의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네, 이게 그 앞서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그 단통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예로 도서 정가제를 들 수 있는데요. 그 도서 정가제나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그 국민들의 반응을 쓴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독서를 막는 도서 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국내 서점의 활성화와 작가의 창작 활동을 보호로 실행된 도서 정가제가 정작 출판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도서 정가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상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의 발표를 맡게 된 강민국입니다.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 이론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독점 시장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중간 형태 시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1933년 챔벌린의 독점적 경쟁 이론 그리고 로빈슨의 불완전 경쟁 이론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 형태인 시장 형태가 있고요. 이제 좁은 의미로 보자면 상호 간 대체성이 높은 공종 이질 제품의 공급자가 다수인 시장 형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의 단기 균형이라고 보았을 때 이제 MR과 SMC가 이제 같을 때 이윤의 극대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프라이스가 SMC로 이제 SMC보다 크므로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의 높이에 따라 초과 이윤 그리고 정산 이윤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의 제품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제품이므로 개별 수요 곡선을 합계하여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품 차별에 따른 가격 차별 등으로 개별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개별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공급 곡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비가격 경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제 광고, 서비스, 포장, 디자인, 상표 등 비가격 경쟁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 차별화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전적 측면을 이제 찾아보자면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제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후생이 결국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독점적 경쟁 기업의 초과 역량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즉 그러면 독점적 경쟁 기업이 보유하는 초과 설비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경쟁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공통점으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전개는 프라이스가 LACC가 되어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그리고 MR과 MC가 되게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이점 찾아보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으로 프라이스가 MR과 MC가 같다는 점에서 프라이스가 더 크다는 것이 성립되고요. 실적 규모 이하에서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독점과 비교를 해보자면 공통적으로서는 이제 MR과 MC가 같은 점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그 점들보다 크고 그래서 그 점에서 가격 지배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독점과 달리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장기의 초과 이윤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번째 과정시장의 발표를 맡게 된 금약고 김창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브루노 모형과 슈탈텔버그, 베르트랑 모형을 배웠는데요. 그 외에 심화적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챔벌린 모형입니다. 과점시장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담합하여 기업들은 결합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 및 각 기업의 산출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챔벌린 모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독점 기업과 같이 Q를 생산하고 그것을 2분의 1로 나눠 먹는 형식입니다. 챔벌린 모형은 이렇게 카르텔 담합을 통하여 과점 시장의 균형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모형이고 결국 카르텔 시장의 행동은 독점 기업의 시장 행동과 유사합니다. 각 기업의 생산비는 0이고 수요 함수가 블라블라 하면 산업 전체의 이윤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독점 기업에 하나의 독점 기업이 있을 때 MR과 MR은 MC라고 하는 식에서 Q를 도출해내고 그것의 반을 나눠먹는 형식이 챔벌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은 MR과 MC가 내는 V점을 기준으로 산출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수요 곡선의 식이고 이게 MR의 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씩 나눠먹는 모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굴절 수요 곡선 모형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제시된 이론이고 이 모형은 과점 시장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의 핵심은 과점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굴절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과점 기업은 두 개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한 과점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면 상대 기업은 따라서 가격이 인하하고 반면에 한 과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서 굴절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업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격이 오를 때의 탄력성과 내릴 때의 탄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의 탄력성은 가격을 내릴 때의 탄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1이 가격이 올릴 때 기업 2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바로 올리지만 기업 1이 가격이 내릴 때 기업 2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모형은 가격 선도 모형입니다. 가격 선도란 한 기업이 먼저 가격을 정하고 다른 기업이 이 가격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격을 정하는 자는 선도자라고 하고 정해진 가격을 따라가는 자는 추종자라고 합니다. 가격 선도는 과점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협조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성립 조건이 선도자와 추종자가 구분되어져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입장을 수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대기업 같은 선도자가 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같은 추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특정 개별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린다면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도 같이 가격을 올리게 되고 대기업이 가격을 내린다면 그 추종자들도 가격을 내린다는 입장이 가격 선도 모형입니다. 이렇게 여기 AC가 밑에 있는 그 모형이 있고 AC가 위에 있는 모형이라면 AC가 밑에가 있는 모형이 상대적으로 가격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외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모형에 대해서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예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 시장이 있습니다. SK, SKT, KT, LG 이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나눠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면 시장이 있습니다. 농심, 사냥, 오뚜기, 야구르트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자 시장이 있습니다. 롯데, 오리온, 크라운, 혜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크라운 제과와 혜태 제과를 합병함으로써 롯데, 오리온, 크라운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